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창업 멘토 멘티 교육이 열렸습니다. 주민협력사업 및 지역상가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S 도봉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다음 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봉구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이끌어갈 주요 예산들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 의회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의회가 열렸습니다. 12월 9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관련 사업의 세부 사항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2017년도 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도봉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261회 제2차 정례회는 16일을 끝으로 2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다가올 새해에는 도봉구민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도봉구에서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문화산업 및 창업단지 조성에 따라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세그룹 패션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진로개발 및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청년 창업교육이 열렸습니다. 창업 동아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1차와 2차로 나뉜 교육을 통해 창의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가능성에 관한 멘토링을 하며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걸로 직접 발표를 하고 변리사분 분께 조언도 듣고 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특허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허라는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는데요. PPT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알찬 내용들로 참석자들 모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가의 꿈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상가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 도봉구에서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를 위한 주민과 지역상가와의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발표를 하며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주민협력사업 및 지역상가 상생협력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도봉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의 힘이 주민협력에서 나오는 만큼 성공적인 모델을 분석해봤는데요.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탄생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며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주민들이 지켜온 주요 상황이었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사례 발표에 모두들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또한 단순히 상업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적 측면을 고려해 미래에 더욱 가치 있는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창동의 성공적인 경제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도봉구가 지난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올해에도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만들었던 평생학습관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2016 도봉구 평생학습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한 해 동안 배움을 위해 힘써준 강사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는데요. 의미 있는 시상식인 만큼 감동은 배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책 기증식도 진행됐는데요. 기증받은 책을 평생학습관에 비치해 구민들의 독서 활동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동안의 사례 발표를 통해 앞으로 평생학습관 학습 강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그동안의 결실을 되새기며 뿌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민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깨어있는 도시로서의 성장을 계속해가길 기대해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관한 걱정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지도자가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도봉구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아이들을 돌본 보육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그 뜻깊은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도봉구청 대강당에서는 제6회 보육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돌봐온 보육교사와 원장 등 보육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보컬그룹 익사이트의 축하 공연으로 강당 안은 금세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흥얼거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표창장을 시상하는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의 수상은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축사와 격려사를 끝으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면서 행사가 마무리 지어졌는데요. 이번 보육인의 날 행사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도봉구를 위해 함께 발맞춰가길 기대해봅니다. 도봉구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와 자원을 연계해서 어려운 가정에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사업을 더 잘 해나가기 위해 2016 사례관리 사업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하며 사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뜻깊은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도봉구청 다목적 회의실에서는 2016 사례관리 사업 우수사례 공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와의 추진으로 기획됐는데요. 동단위 사례관리 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 및 민간 실무자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별 우수사례 발표회와 사례관리 유공자 표창 수여, 전문가 슈퍼비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세심한 노력이 엿보여 참석자들 모두 감명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례관리 사업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통해 어려운 주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게 기대해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께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각종 질병이나 재난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합니다. 소득 인정액 175만 6천 원, 재산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산콜센터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은 그간 이룬 일들의 매듭을 짓고 동시에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하는 바쁜 시기인데요.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도봉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